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12월의 광장시장 뒷골목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휘황찬란한 빌딩 숲 사이로 마치 시간을 잊은 듯 낡은 천막 하나가 초라하지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 손때 묻은 나무 간판에는 박순자 할머니 호떡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박시호 순자 할머니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뜨거운 철판 앞에서 호떡을 구워왔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할머니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호떡집으로 향합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도심의 찬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발걸음은 늘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속을 넣고 뜨거운 기름 위에서 호떡을 노릇하게 지져내는 그 모든 과정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의식이었고 가족을 위한 헌신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는 이미 할머니의 몸에 깊숙이 배어 지워지지도 않지만 할머니는 이 냄새야말로 자신의 고단했던 인생의 향기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바쳐온 세월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뿌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불길 앞에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떡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땀방울과 정성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이 호떡은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가운 겨울을 녹여줄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들른 직장인에게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달콤한 휴식이었고 연인들에게는 설렘 가득한 데이트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땀방울이요. 새 아들과 딸을 키워낸 원동력 그리고 매서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손맛 하나로 억척같이 자식들을 뒷바라지에 온 순자 할머니의 삶은 이명동 뒷골목의 풍경처럼 거칠고 힘겨웠지만 그 어떤 화려한 인생보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듯합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수많은 호떡을 뒤집으며 가족의 온기를 지켜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세월의 강물처럼 할머니의 손금은 가족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순자 뜨거운 철판 위에서 능숙하게 호떡을 뒤집으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다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들고 가요. 꿀이 흘러서 손대면 아프니까 조심해야 해요.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이 집 호떡은 식어도 맛있지만 따뜻할 때 먹으면 더 꿀맛이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와요. 복 많이 받아요. 아이고, 아가씨, 호떡은 뜨거울 때 한 입 베어 물어야 제맛인데 조심해야지. 꿀물이 주르륵 흐르면 옷에 묻으니까 얼른 종이컵에 받쳐들고 먹어요. 아 참, 오늘은 단팥 호떡도 새로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꿀 호떡만큼이나 인기 많단다. 따뜻한 호떡 먹고 힘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요. 매일 아침 순자 할머니의 아들 강철수 씨는 번듯한 양복 대신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무겁고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 몸담았던 대기업은 마치 버려진 카드처럼 그를 내팽개쳤습니다. 단 한 장의 명예퇴직 통보서가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 올린 그의 경력과 자존심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잘나가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이제 갈 곳 없는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참담하고 절망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능력하다는 자괴감이 그의 심장을 짓누릅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세월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끊임없이 되짚어 봅니다. 어딜 가도 나이가 많다, 경력이 과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잔인한 현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한 어머니에게 차마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다는 죄책감,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너진 자존심이 그의 입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을 잃은 철수 씨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남산으로 향하거나 도서관 한 구석 가장 먼 자리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던 그의 하루는 이제 의미 없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호떡집 앞을 지나갈 때면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평생을 기름 냄새 맡으며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키워낸 아들이 고작 이 모양이라니 그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거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누릅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그는 늘 호떡집 주변을 피해 다니거나 먼 발치에서 몰래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숨어 다니는 자신의 모습에 그는 더욱 비참함을 느낍니다. 철수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어머니의 호떡집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 엄마는 아직도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는 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한심한 아들로 자랐을까? 어머니께 면목이 없구나. 어떻게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매일 밤 잠을 설쳐도 답은 나오지 않는구나. 내일은 또 어디를 가야 하나? 이 꼬락서니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한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구나.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건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수는 차마 어머니의 호떡집 근처로는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골목 어기 그림자 속에 숨어 서성거립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표정에는 깊은 우울감과 함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고뇌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큰 캐리어를 끌고 골목 안으로 성큼 들어서는 것이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 그 유명한 르 꼬르동. 블루에서 파티쉐 과정을 밟고 있어야 할 그의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딸 강미소입니다. 미소의 모습은 마치 한겨울의 환상처럼 혹은 믿기지 않는 기적처럼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설마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며 미소야. 너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지금 프랑스에 있어야 할 내가 왜? 학교는 어쩌고 갑자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니? 학비가 부족했니? 아니면 몸이 아픈 거니? 아빠한테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단호한 목소리로 아빠. 여기서 뭐해? 또 등산 갔다 오는 길이야?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네. 아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 할머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빠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미소는 아빠의 당황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의 호떡집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면서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40년 넘게 호떡을 구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자. 할머니에게 손녀 미소는 삶의 유일한 낙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파리르 꼬르동 블루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미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죠?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와락 앉는다. 익숙한 기름 냄새와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미소를 감싼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미소야, 내가 웬일이니? 말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면 할미 심장 떨어진다. 잘 지냈어? 학교는? 공부는 잘하고?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왜 이렇게 말랐어? 파리에서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했니? 아이고, 이 할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야위었어. 어서 와서 따뜻한 호떡 한 조각 먹어라. 할미가 금방 꿀 호떡 뜨겁게 구워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떡이잖아. 어서 와, 어서 와. 미소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파리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제 재능을 가장 빛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를 수도 없이 되물었습니다. 미소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 할머니와 철수 씨는 숨을 죽입니다. 미소가 파리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새로운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미소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하고 할머니와 아빠의 눈을 마주보며 할머니, 아빠, 저 호떡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호떡을 K-푸드의 대표주자로 만들고 싶어요.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의 이 소박하지만 위대한 호떡이야말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할머니 호떡을 K-디저트의 새 시대를 열주인공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저의 열정을 여기에 쏟아붓고 싶어요. 철수 기가 막히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소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파리까지 가서 파티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호떡이라니. 그건 할머니의 평생 업이긴 하지만 너까지 뛰어들 일은 아니지 않니? 아빠가 얼른 좋은 직장 구해서 너 뒷바라지 해줄 테니 넌 가서 내 꿈을 마저 펼쳐. 내가 그 먼 타국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빠가 모를 줄 아니? 고생고생해서 배운 기술을 겨우 호떡 만드는 데 쓰겠다는 건 말이 안 돼. 너의 재능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빠가 어떻게든 내 학비를 마련해서 다시 프랑스로 보내줄게. 넌 그저 내 꿈을 좇으면 돼. 이 길은 너무 험난해. 순자 철수의 말을 끊고 미소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철수야, 조용히 해라. 우리 미소가 뭘 하고 싶다는 건지 할미는 드러나 보자. 미소야, 그래, 할미 호떡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할미는 그저 골목에서 호떡이나 구울 줄 알았지. 세계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데 우리 미소가 그런 큰 뜻을 품고 있었구나. 할미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렴. 미소 할머니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할머니, 아빠. 제가 파리에서 K-푸드의 인기를 직접 체감했어요. 요즘 K- 길거리 음식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대요. K- 핫도그랑 호떡이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K- 간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K-푸드의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에서도 냉동 호떡 같은 간편식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서 냉동 호떡 같은 냉동식품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서 K-푸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전통적인 호떡 외에도 인절미 호떡, 치즈 호떡, 아이스크림 호떡 등 다양한 맛과 형태의 호떡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빠, 이 모든 게 우리 호떡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호떡이 바로 이 푸드 열풍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철수 기가 막히다는 듯 미소야. 그건 대기업 이야기고 우리 같은 작은 호떡집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냐? 아무리 K-푸드가 유행한다고 해도 뒷골목의 작은 호떡집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는 파티쉐잖아. 호떡은 그냥 호떡이야. 꿀이 들어간 밀가루 반죽일 뿐이라고. 내가 파리에서 배운 고상한 기술들을 이런 길거리 음식에 낭비할 필요는 없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미소 아니요, 아빠. 호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호떡에는 40년 세월의 정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어떤 파티쉐도 흉내낼 수 없는 할머니만의 레시피와 손맛이 있잖아요. 저는 할머니의 이 전통적인 호떡에 프랑스에서 배운 현대적인 기술과 감각을 접목해서 새로운 K-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호떡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소스를 개발하거나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거나 제철 과일을 활용해서 새로운 맛을 선보이는 거죠. 단순한 길거리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리의 유명한 마카롱 가게처럼 서울의 고급 카페나 백화점, 디저트 매장에서도 당당히 판매될 수 있는 프리미엄 K- 디저트로요. 저는 할머니 호떡의 스토리를 담아서 브랜드를 만들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할머니의 호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직접 마케팅 전략을 짜고 해외 시장 조사도 할 거예요. 아빠는 대기업에서 쌓으신 경영 노하우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저를 도와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변치 않는 손맛으로 최고의 호떡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셋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순자 미소의 열정적인 말에 감동한 듯 미소를 보며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우리 미소 할미 호떡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할미는 그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땀 흘리며 구웠을 뿐인데 우리 미소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구나. 할미는 그저 이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미소는 할미보다 훨씬 큰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할미 호떡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 할미도 힘을 보태마. 우리 미소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렴. 할미는 내 뒤에서 묵묵히 호떡을 구워줄게. 철수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하지만 조금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미소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빠 봐라. 대기업에서 25년이나 일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세상 이치란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다고 해도 현실은 냉정해. 자본도 경험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면 상처만 받을 뿐이야. 너에게 또 다른 실패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아빠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파티쉐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 이 호떡 사업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단다.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미소 아빠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보이며 아빠, 제가 파리에서 돌아온 건 단순히 유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꿈을 찾기 위해서예요. 저는 아빠의 경험과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저의 젊은 열정과 새로운 시도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경영 노하우나 시장 분석에 대한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위기관리 능력이나 전략 기획 능력도 뛰어나실 거고요. 할머니는 40년 넘게 호떡집을 운영해 오셨으니 최고의 레시피와 손님, 응대 노하우, 그리고 변치 않는 손맛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배운 고급 디저트 기술과 젊은 감각,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읽는 능력, SNS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합칠 수 있어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할머니의 호떡을 세계적인 K-디저트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아빠의 경험과 할머니의 전통, 그리고 저의 혁신이 만나면 그 어떤 시너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빠,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 봐요. 미소의 눈은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강철수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합니다. 미소의 폭탄 선언 이후 순자 할머니 집안에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라도 몰아친 듯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던 작은 집은 순식간에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전장처럼 변해버렸죠. 마치 고요했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처럼 미소의 한마디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대화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평행선처럼 엇갈릴 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계획과 굳건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미소는 주변의 모든 역경과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한 확신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오랜 손맛이 담긴 레시피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길거리 음식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명품, 디저트로 탈바꿈시키고 싶은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그 첫 단계는 바로 레시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량화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방은 순식간에 작은 화학 연구실을 방불케 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윤기나는 원목 식탁 위에는 정교한 디지털 저울과 다양한 용량의 계량컵, 그리고 눈금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새겨진 계량 스푼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오븐의 온도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는 온도계와 반죽의 미세한 질감을 파악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실리콘 주걱, 심지어는 반죽의 산도를 측정하는 pH 미터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밤낮 없이 호떡 반죽의 황금 비율을 연구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의 황금 같은 비율, 설탕과 효모의 미묘한 양 조절, 반죽의 최적 숙성 시간과 이상적인 온도까지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했죠. 때로는 새벽 2~3시가 넘도록 주방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와 성공적인 시도들이
빼곡히 채워져 갔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은 때로는 과해 보일 정도로 집요했고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젊은 과학자를 연상케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반죽 냄새와 함께 미세한 화학 반응의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의 어렴풋한 손대중을 정확한 수치로 전환하며 오랜 전통의 맛에 현대 과학의 정밀함을 더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물 지도를 해독하듯 할머니의 어렴풋한 설명을 집중하여 듣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딸의 모습이 그저 철없고 고집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소의 이런 행동들은 그저 꿈만 꾸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처럼 보였으니까요. 미소가 주방에서 온갖 도구들을 늘어놓고 복잡한 수치들을 중얼거릴 때마다 철수는 답답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며 만류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현실은 냉정하고 사업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는 사회생활의 냉혹한 현실의 벽을 거듭 강조했지만 사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무력함과 좌절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죠. 명예퇴직 이후 그는 마치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목적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더 이상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를 뼛속까지 짓눌렀습니다. 겉으로는 딸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딸에게 쏟아내는 분노는 사실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푸념처럼 느껴져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딸의 열정을 꺾으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세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각자의 아픔과 고민이 뒤엉켜 마치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처럼 가족의 따뜻했던 온기는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오가는 대화라고는 날카로운 비난과 짜증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소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늘 같은 자리에 놓여있던 아빠의 낡고 투박한 서류 가방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끈이 살짝 풀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흰 봉투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우연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봉투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안쪽 서류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심코 보인 제목에 미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 봉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미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명예퇴직 안내문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단정하게 인쇄된 글씨체가 오히려 더 차갑고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라는 형식적인 문구와 함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적힌 퇴직금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위로금이라는 명목 아래 지난 수십 년간의 헌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평가된 듯한 냉정한 숫자들이 미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미소는 최근 아빠의 행동들이 왜 그렇게 불안정하고 초조했는지, 매일 밤 깊은 한숨을 내쉬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소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아빠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던 이유, 새벽 일찍 등산복을 입고 어디론가 목적 없이 나섰던 이유, 그리고 자신에게 유난히 날카롭게 화를 냈던 이유가 이 종이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혼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감을 마치 깊은 바닷속 잠수함처럼 침묵하며 감내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딸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져 오는 듯한 고통에 미소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빠의 깊은 침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그 눈물은 이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소는 아빠의 고통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죄책감과 그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빠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소 아빠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늘게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아빠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아빠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이렇게 아픈데도 아무 말 없이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내 나 혼자만 생각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 아빠, 내가 너무 미안해. 아빠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미소는 아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빠의 손은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진 듯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철수 갑작스러운 딸의 질문과 예상치 못한 서류 노출에 당황하며 손에 들린 서류를 황급히 뺏으며 얼버무립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뭘, 아무것도 아니야. 넌 몰라도 돼. 이건 아빠 일이야. 너 상관할 거 없어.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 내 길을 가란 말이야. 여기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꿈을 쫓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너처럼 젊고 꿈이 있는 아이가 아니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저 늙고 병든 가장일 뿐이야. 내가 아빠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잘 사는 게 아빠를 돕는 길이야. 아빠는 이미 너무 지쳐버렸어. 더 이상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도 힘도 남아있지 않아. 이젠 그저 조용히 쉬고 싶을 뿐이야. 너까지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다오. 미소 아빠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렬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기운이 없으니까 내가 더 이러는 거야. 내가 더 힘내서 아빠한테도 힘이 되고 싶었어. 아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할 수 없어. 우리 가족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망할 때가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 호떡, 내가 진짜 멋지게 키워볼게. 이건 단순히 호떡 장사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우리 가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아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꿈을 꾸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아빠도 나 도와줘. 아빠 대기업 부장이었잖아. 나 아빠가 필요해. 아빠의 그 탁월한 실력과 경험이 우리에게는 절실해. 아빠가 가진 그 모든 지혜와 경륜이 이 작은 호떡 가게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야.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빠의 그 깊은 경륜과 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계획은 그저 허황된 꿈에 불과할 거야. 아빠, 제발 나를 믿어줘. 그리고 우리를 믿어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어.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에 철수의 굳게 잠겨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딸은 오히려 아빠의 능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철수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회한, 그리고 혼자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이 북받쳐 오르며 철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뜨거워졌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철수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좌절 속에서 다시 발견한 희망과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좌절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철수는 딸의 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를 문 밖에서 숨죽이며 듣고 있던 순자. 할머니는 손주와 자식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와 가족을 향한 깊고 헌신적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지켜온 소중한 유산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를 합니다. 그녀에게 호떡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선 삶의 전부였고 자존심의 상징이자 고된 삶을 버텨온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그 호떡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의 열정과 철수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보물을 꺼내듯 수십 년간 고이 간직해온 자신만의 비법 노트를 펼쳐 보일 결심을 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호떡에 대한 철학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차가웠던 집안에는 다시금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절망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며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움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아직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평생을 모아왔던 쌈짓돈,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내놓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돈다발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할머니의 깊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돈다발이 든 봉투를 받아든 미소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헌신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성공을 다짐합니다. 강철수 씨는 딸의 호떡 사업에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합류합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퇴직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25년간 쌓았던 탁월한 관리 능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발휘하여 식자재 유통, 위생관리, 매장 운영 시스템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까지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기로 합니다. 그의 꼼꼼함과 추진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은 미소에 넘치는 열정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줍니다. 부녀의 완벽한 조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소는 할머니의 비법이 담긴 반죽에 자신만의 창의성을 더합니다.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에서 배운 파티쉐 기술과 섬세한 미적 감각을 접목하여 기존 호떡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냅니다. 달콤한 크림과 상큼한 제철 과일 토핑, 최고급 견과류를 얹어낸 그녀의 호떡은 단순한 길거리 간식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바삭한 겉면의 쫄깃한 속,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풍미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호떡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미소가 만든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야,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호떡이 맞냐? 참 곱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다. 어쩜 이렇게 만들었을까? 맛은 또 어떻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우리 미소, 할미보다 낫다. 미소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칭찬에 뿌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할머니, 맛은 그대로지. 할머니 손맛은 그대로 살렸어. 이게 바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만남이야. 어때 할머니? 내 아이디어 이제 좀 괜찮지? 우리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작은 뒷골목의 작지만 의미 있는 그리고 뜨거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됩니다. 낡은 천막 대신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아담하지만 활기 넘치는 카페가 달콤한 유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호떡 굽는 달콤한 냄새가 골목 전체를 기분 좋게 감쌉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들과 K-푸드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달콤한 유산 앞에서 줄을 서서 호떡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호떡은 이제 단순한 길거리 간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자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는 듯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반짝이는 무쇠판 앞에서 익숙한 손길로 호떡을 굽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 철수와 열정 가득한 손녀 미소가 함께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달콤한 유산은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진정한 의미의 성공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철수 손님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달콤한 유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특별한 호떡을 맛보세요.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모시겠습니다. 겨울 햇살이 활짝 피어난 달콤한 유산 간판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박순자 할머니의 깊은 손맛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후의 뿌듯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가족이라는 굳건한 이름으로 단단히 뭉친 세 사람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그 웃음소리는 명동 골목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인생은 때로는 쓰고 맵고 예상치 못한 시련과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결국은 이 따뜻하고 달콤한 호떡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달콤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전통의 가치, 그리고 혁신적인 도전 정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달콤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름 냄새가 고소하고 향기로운 향기로 변하는 순간 명동의 겨울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호떡집은 단순한 가게를 넘어 한 가족의 역사이자 미래를 담은 소중한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쌈짓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생을 관통하는 헌신과 자식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손녀 미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소중히 쌓여 미소의 손에 들려진 돈다발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미소는 할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그녀는 반드시 성공하여 이 사랑에 보답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약속이었습니다. 강철수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명예퇴직자 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유산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25년간 쌓아온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호떡 가게 운영이라는 작은 스케일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식자재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며 매장 운영의 표준 매뉴얼을 확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의 꼼꼼함은 사소한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했고 추진력은 계획을 현실로 만들었으며 냉철한 판단력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미소에 넘치는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철수 씨 견고한 기획력과 실행력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녀의 완벽한 조화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강점을 극대화하며 달콤한 유산을 단순한 호떡집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열정과 이성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전통 호떡의 비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 르 꼬르동, 블루에서 갈고 닦은 파티쉐 기술과 서양 디저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호떡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선 미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디저트 호떡을 개발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계절마다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제철 과일을 엄선하여 토핑으로 사용하고 부드러운 크림을 호떡 속에 채워 넣어 풍부한 식감과 맛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고급스러운 견과류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고소함과 건강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소의 호떡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눈으로 먼저 즐기고 입으로 음미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겉면은 한 입 베어 물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이어서 쫄깃하고 촉촉한 속이 입안 가득 달콤한 풍미를 선사했습니다. 이 조화로운 맛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적인 맛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고급스러움을 더한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호떡이 바로 이 순간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의 변화를 넘어 전통이 어떻게 현대와 만나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순자 미소가 만든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두 눈을 반짝인다. 야,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호떡이 맞냐? 내 평생 호떡을 만들고 먹어왔지만 이런 맛은 정말 처음이구나. 참 곱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다. 어쩜 이렇게 곱게 빚어냈을까? 마치 그림 같구나. 맛은 또 어떻고?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는 것이 이야.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내 손녀가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우리 미소, 할미보다 낫다. 이제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미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감격하며 환하게 웃음 짓는다. 뿌듯함과 함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히는 것을 애써 감춘다. 할머니, 맛은 그대로지. 할머니, 손맛은 그대로 살리려고 정말 노력했어. 거기에 제가 배운 기술이랑 아이디어를 조금 더했을 뿐이야. 이게 바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때, 할머니? 이제 제 아이디어도 좀 괜찮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이 호떡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의 손맛과 저의 열정이 담긴 달콤한 유산 호떡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할머니, 저 믿어주시죠? 번잡한 뒷골목, 그 작은 공간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그리고 뜨거운 변화의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천막 포장마차 대신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의 아담하지만 활기 넘치는 카페가 달콤한 유산이라는 아름다운 간판을 내걸고 세상에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은 지친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커피 향과 함께 호떡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달콤한 냄새는 골목 전체를 기분 좋게 감싸며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달콤한 유산의 등장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들과 K-푸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은 달콤한 유산 앞에서 긴 줄을 서서 호떡을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호떡은 이제 단순한 길거리 간식이라는 오래된 이미지를 벗어나 하나의 독창적인 문화 아이콘이자 최신 트렌드의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 잡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반짝이는 무쇠판 앞에서 익숙하고 능숙한 손길로 호떡을 굽고 계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들, 철수와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손녀 미소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달콤한 유산은 이곳 명동에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새로운 역사와 가치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워낸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진정한 의미의 성공. 스토리가 바로 이곳 달콤한 유산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명동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철수 매장을 찾아준 손님들에게 밝고 환한 얼굴로 진심을 담아 인사하며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달콤한 유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특별한 그리고 정성과 사랑이 담긴 프리미엄 호떡을 선사합니다. 오늘 맛보신 호떡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 활짝 피어난 달콤한 유산 간판 위로 황금빛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성공을 축복이라도 하듯 말이죠. 세대를 이어온 박순자 할머니의 깊고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맛이 이제는 미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철수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만나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난과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얻어낸 뿌듯함과 깊은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 굳건하고 단단한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친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고 힘이 되어주며 지난 아픔을 딛고 다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명동의 좁은 골목을 넘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듯 멀리 퍼져나갑니다. 인생은 때로는 쓰고 맵고 예상치 못한 시련과 절망으로 가득하여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이 따뜻하고 달콤한 호떡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달콤한 유산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가족의 깊은 사랑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젊은 세대의 혁신적인 도전 정신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달콤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희망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세대 간의 화합과 전통의 재해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고소하고 정겹던 향기를 넘어 이제는 달콤하고 황홀한 향기로 변하는 순간 명동의 겨울은 더 이상 차갑고 춥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꺼지지 않는 희망이 가득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치 생명수처럼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호떡집 달콤한 유산은 단순한 상업적인 공간을 넘어 한 가족의 질곡 많았던 역사와 찬란한 미래를 고스란히 담아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유산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달콤한 유산은 단순한 호떡 가게가 아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